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도약기금 관련해서 제가 방송을 몇 차례 해드렸는데요.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이런 내용은 방송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세도약기금으로 5천만 원을 탕감받았는데 아직 7천만 원이 남아있다면 이 7천만 원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구독자분의 댓글로 들어가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음식국 두 곳을 운영하다 실패해서 빚이 1억 2천만 원이 생겼다는 사연입니다. 이번에 세대학기금으로 5천만 원이 정리가 돼도 7천만 원이 아직까지 남는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에는 지금 세도약기금 관련 문의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5천만 원 정리가 돼도 작게는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여전히 몇 천만 원까지 이렇게 빚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대학기금은 전부 모두를 해결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7년 이상 연체 시에 5천만 원까지만 정리해 주는 부분 구제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이 세도약기금으로 소각이 된다 하더라도 남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 이외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게 현실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남은 7천만 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독자분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몇 가지가 될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과 파산에 대한 대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개인 회생과 파산을 고려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회생과 파산은 어떤 내용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회생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소득은 있지만 빚을 전부 갚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서 3에서 5년간 일정 금액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법적으로 탕감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여라든지 사업소득, 아르바이트 이런 소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채무액은 일정 조건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담보 채무가 10억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의 기준에 의해서 이 일정 채무액 기준 이하라야 되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신청을 할까? 좀 전에 법원에 신청한다고 했는데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또는 희생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서울과지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휘생법원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또 법무법인을 찾아갔다가 또 수수료라든지 여러 금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여기 법률구조공단 홈피와 신용회복위원회 홈피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여기에서의 법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 적극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홈피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법률구조공단의 홈피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위생 파산 종합지원센터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피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여기 개인 희생, 바로 알기 또 개인 파산 관련해서 메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하고 이렇게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도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는데요. 여기 채무조정 메뉴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개인회생 파산 신청 지원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회생 파산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서 무료로 이렇게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또 전화번호 콜센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법무법인을 찾아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회생을 할 경우에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 갚으면 여러분들 재산이 없으니까 당장 생계비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이다. 그러면 최저생계비 140만 원을 제외한 월 11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3년에서 5년간 이렇게 꾸준히 변제를 해 나가면 나중에 나머지 빚은 전액 면책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실제로 원금의 50에서 90% 탕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회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도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장점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명의 사업자 등록도 유지가 가능하고요. 또 거래처라든지 임대차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회생을 신청함과 동시에 압류라든지 추심이 즉시 중단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이 개인위생을 하면 여러 가지 신용카드 대출 제한이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개인위생을 하는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돼서 개인위생을 했다는 그런 공공정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라든지 대출 제한이 되고 또 신규 정책자금이라든지 보증대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직접 대출이라든지 대리대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출 제한 대상에 보면 신용정보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이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이 안 된다라는 대출 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접 대출이나 대리 대출이 어려울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생 기간 중에 과도한 확장 법인 전환이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하고 싶은 자영업자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바로 개인 회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개인 파산입니다. 이 개인 파산은 지금 현재 소득 재산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일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이게 바로 파산 선고입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파산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면책을 결정을 하게 되면 채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채무는 전액 소멸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파산을 신청할 조건은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굉장히 낮은 경우, 그리고 그래서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질환자가 다수이고요. 다시 말해서 빚이 재산보다 많고 현재 소득이나 향후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여야만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디서 신청하느냐? 개인회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과 동일한데 여기 보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라든지 회생법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가 탕감될까? 원금과 이자 전액이 면책이 됩니다. 그런데 벌금이라든지 세금, 고의로 불법 행위 채무한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 파산이 여러분들 일상에 미치는 영향,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는 전제하에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자 폐업을 하고 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 선고가 내려지고요, 법원에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면책을 하게 됩니다. 면책 결정을 하면 즉시 복권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개인 사업자 등록, 이거는 면책 이후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면책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개인 파산으로 하게 되면, 왜냐하면 내 재산을 다 이제 현금으로 환원해가지고 이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뭐를 먹고 사냐? 그래서 최소한의 먹고 살 돈은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면제 재산이 있습니다. 면제 재산. 법원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재산, 요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치 생계비라든지 특정 금액 이하의 예금이라든지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를 해 주니까요. 내 재산을 몽땅 다 이렇게 채권자한테 넘기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일정 부분은 이렇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 요거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금융 신용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개인 회생과 마찬가지로 개인 파산도 즉시 한국 신용정보원에 또 신용정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면책이 되더라도 면책 후에 5년 동안은 신용카드 발급이라든지 대출, 신용을 바탕으로 한 금융거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야만 됩니다. 면책 후에라도. 그래서 일정 기간 복권될 때까지, 복권이라는 거는 이제 면책이죠. 면책 될 때까지 직업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직이라든지 공직, 일부 전문직이라는 거는 뭐 공인중개업도 될 수 있고요. 뭐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여러 가지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직업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회사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일부 전문직이나 공직만 제한이 있습니다. 복권될 때까지. 그리고 사회적,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있죠. 개인 파산자라는 그런 딱지가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는 거는 사업을 재개하기 전에 인생을 완전히 리셋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세도약 기금으로 5천만 원이 탕감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7천만 원이 남아있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되느냐? 대안에 대해서 개인 희생과 개인 파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